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경우에 탄핵소추위원장, 즉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국회의 모든 법안은 절차상 반드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이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를 구성하면서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 아닌 정청래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도 그동안의 관례를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였었지요.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와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안 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모두 차지할 경우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위원까지 겸하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게 되면 최소한의 신중한 입법과 다수당의 입법 독주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관행은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 관행은 17대 국회 이후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총선 승리에 취한 민주당은 이 같은 관행을 쌍그리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민주당 내 강경파 정청래를 앉혔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민주당이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 아닌 정청래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만든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법조인 출신들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청래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능력, 소위 말하는 전투력을 고려해 그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정청래를 앉힌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루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청래식 독주가 시작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품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봉숭아학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심에 정청래의 독단적 법사위 운영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막말이 있었는데요.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한 게 바로 정청래였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쌍스러운 발언이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은 의원 개인이 아닐 뿐더러 개딸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국회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더러 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지지층들로부터 욕을 좀 먹더라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위원장은 여야 안건을 조정하고 바른 결론을 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막중한 위치에 정청래를 앉혀놓은 결과 천지문간을 못하냐 등의 막말을 증인들에게 퍼붓는가 하면 10분간 회의장 밖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퇴장 명령을 하는 초등학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수도 없이 표출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딸들의 응원과 지지는 하늘을 찔렀고, 자, 이에 취한 정청래는 막가파 절대 권력자처럼 법사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 자, 이번 탄핵 정국으로 정청래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재판관들의 각하 및 기각 의견이 3명을 넘겨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즉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이 물 건너갈 경우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바로 이재명이죠.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가고 선거법 위반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의혹 등 5가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오는 26일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지요.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 무산의 가장 큰 타격은 이재명이 받게 되는데 정청래 또한 책임론을 모면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온갖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인 주역이기 때문이고 묻지마 탄핵으로 인한 탄핵 심판 8.8패의 책임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가장 초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이재명 다음으로 정청래인데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영상으로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재명만큼이나 몰골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요. 심지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 탄핵과 상관이 없는 윤 대통령 선고일을 빨리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국국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그 중압감과 고통에 괴로우시겠지만 더 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서둘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풍당당하고 거만하기 그지없는 정청래답지 않게 굉장히 초조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꼭 국회가 아니더라도 자, 비단 스포츠 경기에서 8.8패를 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바로 감독 경질, 감독 교체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의 거취 문제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바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정청래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도 매우 나쁜 편이죠.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제명 국민청원에도 정청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제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끝나면 그 책임론의 일환으로 정청래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임무 완수를 못했다는 질타가 가장 먼저 개딸들로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